네, 경제 시그널 시작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사실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뭐 누가 네. 봐도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도 시장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실적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온 느낌은 좀 있었어요. 예상치보다. 이제, 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네. 어제 이제 대폭락을 그쵸.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주가 뭐 반영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반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밀려버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아침 내내 이걸 계속 클릭하게 만드는 네. 것 같은데, 기어코 코스피는 또 5천대를 봤어요. 네. 이게 장 마감까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게 이제 점심 무렵인데,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려나요? 지금 이게 펀더멘탈 뭐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이 지금 악화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자꾸 연쇄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네. 있다.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좋은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수급을 이제 좀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네.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뭐 지난주에 주 초반에는 좀 사는 것 같더니 뭐 주 후반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뭐 계속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은, 야, 이게 좀 쉽지 않은 국면이 상당 기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은 이게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근데 그 기간 조정 동안에 사실은 뭐 신용장고나 미수나 이렇게 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 출발부터 보면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사실 수치가 막 엄청나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건 아닌 거 보니까 좀 서로 눈치 게임도 하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이 눈치 게임이야 뭐 항상 이제 하는 건데, 어제 그 정도로 빠졌으면 사실 오늘 조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맞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SK 하이닉스의 이 실적이 생각보다 약간 미스를 하니까 걷다가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을 늘리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같이 밀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쵸. 잠정 그때도 그렇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좀 덜 나온 건데. 근데 하이닉스가 사실 생각보다 덜이라고는 하지만 60조고 영업이 엄청난 거죠. 반기로 치면은 100조가 넘은 거면 사실 이건 엄청난 건데, 다만 예상치보다 낮은 건데 이 예상치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보면은 예상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기대 수준. 그걸 왜냐면 그게 현실화 된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기대 수준을 최근에 좀 낮춰놨었거든요. 사실은 하향하는 리포터들이 좀 있었고 하향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것보다 또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주가를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 일단 조금 삼성보다 앞에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ADR 한다고 그 이벤트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먼저 달렸던 거, 그거에 대한 지금 반작용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악영향을 받죠.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면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삼성이 더 낫나? 이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삼성전자가 이제 이익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이제는 삼성전자가 더 밑에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 제가 어제 종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괴리가 100%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것까지 따지면 더 이제 벌어져 있죠. 그럼 누가 틀렸냐 이거예요. 시장이 틀렸냐, 애널리스트가 틀렸냐, 이거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반반 정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반만 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반만 해도 다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실탄이 다 없어져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대응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제 버티면 되는 거고, 현금 있는 분들은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조금 저점에서 뭐 n분의 1 해가지고 본인이 계획할 수 있는, 또 가능한 이런 버짓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천천히 저가 매수. 뭐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는 삼성전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한다고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모두가 주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만으로도 몇 천만 원이 막 내려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뉴스를 보기 싫기도 하지만 모멘텀을 또 기다리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좀 한번 좀 짚어보면, 실적이나 오늘 하이닉스 컨코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인데, 사실 지금의 이제 작년에 계약한 거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올랐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실적들은 더 좋다라는 또 긍정적인 건 있지 않아요? 더 좋아질. 실적은 내년에도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금년 대비 한 45% 또 영업이익이 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어난다는 걸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4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덜 느냐, 더 느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로 보면은 네.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가 피크일 거다. 정점을 맞아요. 2분기에 치고 네. 3분기, 4분기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커브를 이제 보면서 아마도 6월, 7월 가면 변곡점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분기, 4분기 변곡점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높아요, 사실은. 뭐 500% 이상 증가하는 YOY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익은 증가해요. 근데도 주가는 저러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먼저 선행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오는 분들이 뭐 6개월 선행한다, 9개월 선행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그게 1년 선행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선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다른 건데 요번에 이제 6월, 7월에 뭐 3개 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이제 지금 3개 또 얻어맞는 네. 거 아니겠느냐. 이제 내려가는 것도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뭐 수준에서 이제 잡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제나 오늘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니겠느냐. 바닥을 붙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뭐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스케줄에 맞게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바닥은 요거 이하는 안 돼.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네. 지금 6천이 일단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PER이라는 게 있고 네. PBR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PER로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99%일 거예요. 맞아요. 저만 PBR로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늘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PER 10배 간다고 이제 시장에서 막 떠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만을 넘어서 12,000 갈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권사만 떠든 게 아니고 해외 IB들도 그렇게 그쵸.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계속 그거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막 뉴스화하고 이슈화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네. 시클리컬한 거는 시클리컬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PER로 봤을 때 지금 5배 초반까지 네.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싸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싸 보이다, 물론 싸죠. 싼데 저는 좀 낮다. 낮다. 저 PE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물론 낮고 싸기는 하지만은 생각하는 뭐 10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700, 800까지 네. 올라가는 뭐 그거는 뭐 상정할 수 있으나 10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PBR로 봤을 때도 지금 1.2배 수준까지 와 있어요. 네. 이게 얼마 전에 2.0 찍고 왔어요. 6월 중하순. 그래요? 아, 그쵸. 네. 중하순.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PBR로 보는 게 되게 안정적이죠. 이익이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는 이제 잴 수 있는 그쵸. 네. 그런 척도거든요. 근데 그걸로 봐도 너무 지금 내려와 있다. 너무 내려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간 조정이 상당히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네.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뭐 찬바람 불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위쪽으로 다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뭐 4분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면은 뭐 다시 이제 9천선 바라보는 이런 정도로 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항상 성장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익이 몇백 %가 늘고 뭐 이런 것만 이제 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스토리보다는 야 이래도 단단하게 이익이 많이 나오네. 성장은 조금 더뎌지는 거는 같으나 돈은 많이 버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성장주 느낌에서 가치주 느낌으로 조금 이게 이제 변화할 수도 있겠다. 아, 상장주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왜냐하면은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지 배당을 주든지 이제 그런 액션이 나올 텐데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를 한 뭐 100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사일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시가총액으로 거꾸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충분히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게 뭐 6, 7%는 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최고의 경영자 여러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빨리 프로그램을 가동해야지, 안 그러면 시장 망가집니다. 돈 있을 때 쓴다고 하셨잖아요. 돈 좀 쓰십시오. 좋은 메시지네요. 그렇죠? 네. 시장도 마침 필요할 때고. 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도 좀 이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맨날 증시 안정기금 이런 거 맨날 그거 만든다고 뭐 폰만 잡지 말고 진짜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비싼 구간이면 제가 뭐 증환기금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지금 싼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시장을 갖다가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괜히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이제 망가뜨렸었는데, 그걸 너무 봤어요. 그러면 그리고 역할을. 반대로라도 좀 뭔가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레버리지 말씀 주신 김에 어쨌든 정부도 이젠 알거든요. 이게 지금 비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거 외에 필요한 게 더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대책만으로 뭐 안정화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안정화 안 된 거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안 보고 있잖아요. 예, 뭐 3천만 원 이제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오늘 내리죠. 네. 예, 이제 시행이 될 텐데 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예.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는. 근데 뭐 유명무실화 시키면 되죠. 유명무실화. 아예 뭐 증거금을 왜 3천만 원까지 올려? 아예 뭐 더 올려가지고 기관 외국인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아예 그냥 왕창 올려버리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럴 수는 있죠. 역할을 자체를. 네. 그렇죠. 상장 폐지는 안 한다 하도. 상장 폐지는 사실 쉽지 않은 것 네. 같고. 그게 설계 단계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총의 50%가 넘는데 걷다가 2배로 지금 투자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 이게 투기야. 투자자들한테 조심하세요 할 문제를 넘어선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지금 포모에 지금 잔뜩 이제 그러니까요. 절어가지고 이거 옆에서 보니까 막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만 돈 못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를 팔고 레버리지 갖다 지금 더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주를 팔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네. 네, 위험하죠. 그리고 변동성 때문에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숫자를 쭉 이제 보니까 원주, 그 본주보다도 훨씬 더 내려가 있어요. 레버리지 2X가. 네. 그래서 거의 4분의 1 토막 지금 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어요. 오늘 더 이렇게 내려간다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상쇄될 수도 있겠네요. 자동으로.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사죠. 들어간다는 네. 건데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다 자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상품이 있는 한 계속 네. 들어올 사람 들어올 거예요. 3천만 원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 큰 돈이지만 그쵸. 어떤 분들한테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공을 하나 더 붙이든지 두 개를 더 붙이든지 해가지고 뭔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는 한 계속 이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하이닉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오늘부터 그 상호 전환되잖아요. ADR이랑 요거는 좀 어느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ADR이 이쪽으로는 와도 우리 여기 원주가 저 ADR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쵸. 그거는 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있는데 뭐 와서 뭐 어떡하게요? 그쵸.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여기서 싼 가격에 팔까요? 예,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예, 같긴 지금은 해요. 아닌 것 하필 같죠. 오늘 또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뭐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을 거다. 우리 지금 프리미엄 상태잖아요. 이게 디스카운트 ADR이 지금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디스카운트 상태, 할인 상태로 가야지 이제 이걸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뭐 플레이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삼성 얘기 들어보면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저희가 공포스러운 게 지난번에 잠정 때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진짜 또 급락했잖아요. 네. 그 무서움이 남아 있는 건데 내일 실적 분명히 뭐 좋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그 숫자 대강은 아니까 그 그거 숫자에 반응을 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뭐 더 좋았으면 좋았지 그럴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용 면에서 보고자 하는 게 이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걸 보면 좋아요? 지금 D램 가격, 네. 고정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로 3분기에 인상할 것 같은지. 네. 그게 지금 시장의 아주 최대 관심사거든요. 네. 이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D램 고정거래 가격 지금 7월 말이나 8월 중으로는 이제 픽스가 될 텐데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 그럼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 기준 그 정도인 거고 20%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시장이 다시 강해질 거예요. 위쪽으로 다시
아, 그렇게 아직도 수요가 세? 아직도 이렇게 줄 서 있다고? 네. 뭐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이제 이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 밑에다. 10% 근처다라고 하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를 생각하잖아요. 네. 야, 지금 15%도 안 되고 10%대면 4분기는 그럼 한 자리? 아니면 못 올려? 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또 아, 거기서 내일까지 더 밀릴 그러면 수가 안 될 있겠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가격, 특히 디램 가격 네.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가장 제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LTA에 대해서는 LTA에 대해서 좀 네.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어쨌든 5년이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LTA가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도 크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자세히 얘기도 못 하고 대강은 뭐 한 40~50%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반을 넘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27년 물량을 완판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시장을 다시 구원할 수가 있죠. 하이닉스가 오늘 컨콜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치금으로 구매 이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삼성도 좀 그런 발언이 좀 필요하겠죠? 아, 그걸 뭐 마이크론 자체가 이미 뭐 선거금 받아가지고 그쵸, 선불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어차피 나오는 캐펙스하고 예, 미리 이제 받는 건데 미리 갖다 줄 정도다라는 걸 마이크론은 이제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근데 좀 중요하기도 네네. 하니까. 삼성전자도 뭐 하이닉스도 그런 게 좀 있으면은 시장을 되게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제 큰 그 물음표가 중국의 CXMT. 그렇죠. 네, 이거 우려잖아요. 우려죠. 네. 큰 우려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제 주장은 네.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크게 우려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너무 시장에서 지금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DDR4, 네. DDR5 여기서는 이제 많이 쫓아오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쪽 뭐 DDR5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고성능의 예, 그쪽으로 가버리고 있고 이미 또 HBM3E, 4 그쵸. 여기까지 진출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HBM 그 3E나 4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EUV라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ASML에서 만드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예요. 엄청 비싸.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한번 그런 거 그거 하잖아요. 주문 네. 내고도 한 1년 반 기다려야 되는 그럼요. 장비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 네덜란드까지 네. 가는 이유기도 한데. 그리고 그거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이런데 인텔 이런데 대주다가 그 모자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국한테 들어갈까요? 근데 글쎄요. 중국에 네. 못 들어가게 이미 이제 미국에서 막아놓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DDR4나 5는 DUV라는 장비를 네. 자기들이 이제 개발했다고 어제도 우리 시장에 난리 난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부품까지 다 자기들 만들어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DUV 쓴다라고 뭐 얘기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제 장 빠질 때 또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DUV로 그 멀티 패터닝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는 DDR4, 5까지는 따라올 수 있으나 EUV 없이는 최첨단 공정, 그쵸. 첨단 공정 거기까지 못 따라온다. 그럼 오히려 네. 격차가 더 앞으로 벌어진다? 벌어질 수 있다. 이 생각도 들어요. ASMR,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에서 박차를 가할 거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고 훨씬 더 최첨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오기 쉽지 그쵸. 않을 거다. 오기 아예 쉽지 않을 네. 거다. 막아놓고 있는데 EUV 없으면 그렇죠. EUV를 사실. 자체로 만들기 전에는 못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또 MS, 뭐 아마존 계속 또 실적 발표가 있고 FOMC 발표도 있잖아요. 금리 발표도 있는데 남은 목금, 수목금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뭐 그냥 범피할 것 같아요. 왔다 그래요? 갔다 왔다 갔다. 분수령이 오히려 무서워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시설 투자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이제는 시설 투자라는 건 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수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한은 안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도 구글 숫자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뜯어봤는데 캐펙스 계획을 2천억 불 이상으로 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가이던스보다 한 8% 정도 더 올렸어요. 그랬는데 영업이익 나온 거 매출 이제 늘어나는 쪽 보니까 클라우드 쪽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캐펙스 한 게 글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캐펙스 들어간 거를 뭐 감가상각을 몇 년을 한다. 예를 들어서 5년 한다. 그러면 연간 20%씩 배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20%를 4개 분기로 또 나누면은 또 조금씩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이제 매출이라는 거하고 견져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매출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니까 한 80% 이상은 늘긴 늘었지만 그거 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더 늘어나요. 왜? 감가상각 위만 비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쓰는 고정 비용들이 또 그렇죠.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마진도 붙여야 되잖아요. 훨씬 많이 붙여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 대비 효율성, ROI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매출도 잘 나고 영업이익 잘 나고 가이던스 좋고 캐펙스를 올려도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높아진 것도 눈이 있죠. 높아진 그렇죠. 거, 눈이 너무 까다로워진 높아졌어요. 지금 이제 따지는 네.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돈 돼? 어. 이거죠. 그 돈만 쓴다고 되는 거야? 라는 네. 이제 의견이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픈 AI 이슈도 좀 있는 거고 아, 그쵸. 오라클들에 대한 또 네. 사람들의 의심도 많아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뭔가 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우리 메모리 업체도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네. 의심과 우려들이 지금 주가에 다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 반면에 애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애플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서 오히려 많이 올랐다. 애플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애플 뉴스에 보면은 완전히 AI를 열심히 하는 데들은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 그니까요. 애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 이런 것 같은데 애플이 이제 로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CXMT 메모리 쓰게 해달라고. 아, 그치. 근데 반대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대로 또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냐? 중국 애들 메모리 이제 키워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반 애플 그 로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가 뭐 순순히 그게 네. 쓰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쉽진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줄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중국 내에서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뭐 어떻게 주냐. 그리고 우리가 까본 건 아니니까 사실.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파 증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금년도도 이제 조금 이제 볼륨들이 더 늘어나는 느낌도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28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크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HBM4나 4E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다고 하면 웨이퍼를 쓰는 게 HBM 쪽으로 가면 이쪽 기존의 이제 디램 쪽보다 3배 이상이 들어요. 예, 아직까지도 수율이 잘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는 건 맞는데 과연 디램 쪽의 공급 제한적인 지금 그 공급 그 이슈가 확 풀리겠느냐. 이게 초과 공급 상태로 진짜 그렇죠. 넘어갈 거냐.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예. 수율이 확 올라오면 좋죠. 근데 수율이 안 올라오면 지금 같은 이런 바틀렉 이런 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닉스가 왜 발열 잡는 HBM5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시장일까요? 아직 그쵸? 멀었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저도 4E도 지금 안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5는 뭐 아직 먼 얘기예요. 예. 그 메시지를 내긴 냈더라고요. 컨콜에서 보고 아, 이게 조금 이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컨콜은 이제 안 들어봤는데 이제 4에 있어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뒤졌잖아요. 스케줄이. 예. 그리고 아직도 뭐 삼성전자 대비 뭐 좋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못 들은 상태인데 뭐 비등비등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쫓아왔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4 말고 이제 5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이제 이번 주면은 실적도 나오고 FOMC도 나오고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동안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했는데 다 나오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겠다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중에 제일 뭐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제일 그나마 다시 이제 반등의 근거를 삼아 볼 만한 거는 뭐냐면 낙폭과대예요. 낙폭과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PBR 밸류에이션 얘기했습니다만 2.0 갔던 게 1.2 때까지 지금 급전지 그렇게 푹 떨어진 거예요. 그거만큼 그 매력적인 거는 없을 거다. 다만 없을 거다. 시장에서 물음표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우려하고 그러는데 그게 주가에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PER 10배를 굳이 저는 안 따라가고 그게 아닐 거다. 앞으로 올라가는 이 사이클 다음에 뒤에 27년, 8년 아니면 더 뒤에 올 수 있는 9년, 30년의 그 노멀라이즈, 정상화 됐을 때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고 거꾸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야지 지금 당장 보이는 뭐 26년, 7년 봐가지고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전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저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정고점 회복을 위해서 다시 뚜벅뚜벅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걷는 그런 시장이 4분기
네, 그리고 4분기. 뭐 늦어도 1분기에는 올 거다라는 올 거예요. 거다. 거기까지 좀만 도달하는. 참아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거는 반대 매매. 이런 게 아, 문제되는 그쵸, 거죠. 맞아요. 신용, 네. 미수, 2X 레버리지.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요건데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내지는 뭐 현금이 매달 이렇게 네. 들어오는 분들은 그냥 저금한다 생각하고 넣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ROE라는 걸 제가 올 네.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는 금년 한 60% 이상 이렇게 벌 거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90% 됩니다. 오. 네. 그리고 내년 가도 뭐 내려간다고 해도 네. 삼성전자 50%대 하이닉스 60%대. 아니, 지금 은행에 가서 보세요. 3, 4%밖에 더 줍니까? 그것도 많이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정기적으로 뭐 정기적금 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몇 주 사셨어요? SK 하이닉스? 옛날에 한 주 있었잖아요. 저 한 주 더 샀어요. 아, 그래요? 확 떨어졌을 물타기 때. 하셨어요? 네, 확 떨어졌을 네.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때 근데 마지막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급여 들어올 때 또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수당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예, 괜찮은 예.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런 식으로 사지 음. 말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무 여기 심장 막 쿵쾅쿵쾅 뛸 때 사시면 네. 실수를 하니까 그쵸. 그냥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시면 이 평균이 좀 쭉 내려와가지고 평균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이거를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거다. 예, 바닥이 조만간 가까워질 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 알면서도 하락장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고점을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맛을 봐서 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방어주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전에 하나 짚자면 AI 썸밋 때문에 현대차나 네이버가 또 오랜만에 올랐었잖아요. 요 두 종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현대차, 야, 어제는 이제 3자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오, 그니까요. 좀 공포스러운 어. 이제 그런 구간이잖아요. 아, 올라갔던 거 맞아요. 생각하면 지금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업에서 이익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좀 네. 줄었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 주는 이런 것도 그쵸. 있었고, 또 관세 영향도 관세, 예.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노조 파업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붙어가지고 하는 건데, 본업에서 사실은 조금 지켜줘야 돼요. 이게 돼야지 앞으로 뭐 피지컬 AI가 됐든 로보틱스가 됐든 뭔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할 여유가 생기죠. 할 여유가 있죠. 근데 이제 잘하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한 포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에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로보틱스, 이제 아틀라스라는 게 이제 실전 배치되는 게 28년이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26년이잖아요. 주가가 조금 먼저 선반영했다가 온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일정이 조금 이제 구체화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틀라스에 대한 또 로드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뭐 3년 정도 보시는 장기 투자자가 있으면 그냥 슬슬 넣으셔도 된다. 왜? 배당 수익률도 지금 기준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건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PER로 봤을 때 선행 기준으로 이미 10배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다. 네. 지난번에 쫙 올라갈 때는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배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예전에 볼 때 우리가 선행 PER 뭐 현대차 같은 게 5배였던 때가 있었죠. 네, 네. 그렇죠. 그거보다 높지만 뭐 10배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익이 지금 20% 줄어있기 때문에 다시 이익이 정상화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보이는 10배가 아니고 더 낮은 뭐 8배 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현대차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치주 쪽에서는 저는 항상 뭐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바벨 전략을 한쪽에는 성장주, 한쪽에는 가치주, 약간 방어적인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이게 바벨 전략을 해도 시장이 막 망가지니까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다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시장에 있는 한 베타라는 게 있는 거니까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시가총액 막 높은 것들은 기계적으로 ETF가 그냥 패시브 펀드들이 그냥 갖다가 주문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밀려내려가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지금 저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이제 가치주 쪽에서 의미가 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좋을까요? 은행에 좋죠. 그렇죠. 금융주. 은행 쪽이 좋을 수도 있고 거기 또 뭐 밸류업
관련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는 거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렸으면 그런 것도 괜찮아진다. 그리고 지금 연말로 슬슬 지금은 덥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감사합니다. 금방 맞아요. 찬바람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배당주의 계절이 네, 돌아왔습니다. 그쵸.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 아까 제가 언급드릴 때 아마 4분기 가면서 시장이 좀 반등 기미가 이제 생기면서 다시 정고점 트라이 해볼 겁니다. 네.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죠? 증권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레버리지 ETF 해가지고 요건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돈 뺏어가고 돈 버는 데가 어디예요? 증권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들은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시장 돌면 같이 돌 네. 가능성이 크다. 그쪽도 밸류에이션이 높진 않죠.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확 올라가지고 SOL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유가나 그런 거에 또 이제 떨어질 때 네. 좋은 영향이 있는 그리고 좀 고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변화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환율이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환율 내려가면 좋은 주식들 내수주가 뭐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쪽에 이제 바벨을 하면은 성장주 이쪽, 여기 방어주 이쪽, 그리고 현금도 사실 조금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현금을 쓸 때예요.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현금 포션을 한 20-30%는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와서도 늘 현금을 올라갈 때 현금 챙겨셔라. 근데 지금 현금을 쓸 때가 이제 왔어요. 저는 지금부터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쓰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럼 네이버는요? 물린 분들이 네이버는 많아서. 물린 분들이 많죠. 계속 뭐 될 것 같은데 떨어지고 맞아요. 떨어지고. 근데 제가 쭉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이제는 많이는 내려와 있다. 많이는 내려와 네, 있다. 많이는 내려와 있다. 그리고 조금 회사가 변화하려고 한다. 이전까지는 우리 네이버 하면 뭐였어요? 평생 인터넷 검색. 인터넷 그쵸. 쇼핑했잖아요. AI 쪽으로는 뭐 서브레인 AI 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직접 또 써보면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샌프란 서밋 컸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쫙 했다가 11% 넘게 올랐잖아요. 좀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샌프란 그 서밋 관련돼가 지금 시장이 뭐 수혜본 게 뭐가 있어요? 네이버만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거는 그냥 다 문서화해서 뭐 그래 뭐 좋아 악수하고 사진 그쵸. 찍고 뭐 이거였는데 네이버는 뭐예요? 돈이 오고 갔잖아요. 돈이 그쵸. 돈이 지금 찍힌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차별적이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물론 자기들은 넣어가지고 지금 순환 금융 그 이슈 때문에 그쵸. 뭐 GPU 또 그 대금으로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도 뭐 엔비디아가 와서 주주가 돼 있습니다. 뭐래도 뭐 간섭을 하든지 AI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걸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넷 회사라는 밸류에이션에 갇혀있던 네이버가 이제는 AI 관련돼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로 좀 변한다라는 거에 시장은 주가 재평가를 갖다 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아 보인다. 그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대표님 8월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워낙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라도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거든요. 이 8월을 앞둔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공포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버리지 안 쓰고 뭐 신용 안 쓰는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묻어놓고 단 좋은 주식이어야 되죠. 좋은 주식. 그리고 싼 주식이어야 되죠. 근데 괜히 이 밸류에이션 높은 것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시장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해서 뭐 한 S7 그 구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쪽하고 이 S7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이제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왜? 버는 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아우성을 계속 몇 달 동안 쳤잖아요. 이번 폭락장 전에도.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주가 오르고 이쪽은 계속 빠져. 죽겠어. 벌써 30% 빠졌어. 40% 빠졌어. 다들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돈이 글로 이제 움직이면서 뭐 레버리지 ETF로도 가든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돈이 이동하면서 가는 것도 있죠. 왜 가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물론 싼 맛에 갈 거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데 반대쪽에 있는 그럼 여기는 뭐냐? 싸지가 않았어요. 싸지가 않아서. 지금도
완전히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력이 남아있고. 네, 지난 몇 년간 먼저 당겨놓은 게 있잖아요. 주가를. 그렇죠. 네, 미래를 엄청 앞당겨가지고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으나 골라서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다 싸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작은 공부를 해서 네. 그 보는 눈도 만들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님 원래 제가 3천만 원이 있다면 뭘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겠냐인데 3천만 원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보셨을 때는 그래서 저는 5천? 1억? 어느 아니, 정도 주어졌을 때 포트폴리오를 3,000원으로 하면 그걸 100%로 해서 네. 나누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차라리 100만 원이라고 하죠. 100만 원. 그럼 또 너무 적으니까 좀 아니, 100%. 현실적으로 100%? 네, 100%를 다가해서, 기준으로 네. 저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 뭐 더 밀렸다가 내려온다고 해도 뭐 한 50%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여전히 삼성물산 물산요? 네, 또 삼성생명도 네. 또 있고 네. 그다음에 SK 스퀘어도 있고 주식회사 SK도 있고 이렇게 저는 S7이라고 저는 통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그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성장주 개념에 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은 쪽이에요. 네.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 금융지주. 뭐 거기서 대표적인 거 한 2개 정도 네. 뭐 KB금융지주가 됐든 아니면 뭐 증권주에서 증권. 또 네. 미래에셋증권은 빼고요. 빼요? 네.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다른 증권주 뭐 네. 대형주면 좋죠. 뭐 그런 거 넣어놓고 뭐 운송주도 넣고 그다음에 뭐 조방호는 저는 조금은 아직도 그래요. 예, 늘 납득지가 않아요. 과제예요. 늘 과제죠.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싸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아까 네. 얘기할 때 시장이 PBR이라는 게 있는데 1.2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에서 저는 조선 좋기는 해요. 펀더멘털도 좋고 금년에 이익 잘 나오고 하나오션은 뭐 영업 마진율 보니까 20%가 넘게 나왔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 1.2인데 하나오션은 3. 3. 그러니까 주가가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뭘 말을 해야 변하려나요? 조선은? 트럼프가 말을 해도 계속 몇 번 말을 했는데 사실 잠깐 흔들리다 말았잖아요. 그때 하고 계속 무거워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시클리컬 하다가 본다고 하면 고퍼에서 이익 안 나고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말만 있고 그럴 때 이제 고퍼에서 가지고 저퍼에서 파는 저퍼라는 게 뭐예요? 이익이 많이 나올 때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퍼가 어디까지 갈게요? 4배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4배. 4배? 네. 그래서 제가 밸류 함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네요. 6배대, 5배대, 밸류 함정이다. 이거 가지고 싸다고 얘기하지 말자. 낮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낮다라는 걸 씁니다. 물론 싸기도 하죠. 이제는. 근데 낮다라고 봐야지 싸다, 10배 갈 거다. 그런 저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가 시클리컬 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10배를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인 평균의 PER 10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이익이 수백 %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현금 쓸 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낮아야 현금을 되는데. 낮춰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조금만 뭐 갖고 한 있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기 5 해가지고 나누기 5. 지금 20% 현금 있으시면 4%,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냥 오, 과감한데요. 넣으셔라. 그래도 네. 그동안 모아놓은 거. 네, 네. 써야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또한 지나가리로 좀 네. 버티고 다시 한번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대표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관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